코루틴이 들어오면서 비동기 코드는 훨씬 읽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앱에는 여전히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상태는 바뀌고 이벤트는 발생하고 데이터베이스 값은 계속 흘러옵니다. 서스펜드 펑션은 한 번의 비동기 작업에 강했습니다. 네트워크 요청처럼 시작하고 기다리고 결과를 받고 끝나는 흐름에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값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는 스트림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플로우는 이 빈자리를 코루틴 세계 안에서 채웠습니다. 스트림을 다루되 문법은 코루틴과 이어졌고 취소와 예외 처리도 같은 규칙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로우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은 콜렉트 할 때 시작되는가? 아니면 콜렉터와 상관없이 이미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는가? 콜드 스트림은 콜렉트가 시작될 때 비로소 실행됩니다. 누군가 보기 전까지 프로듀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렉터마다 자기만의 실행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콜드 플로우를 두 곳에서 콜렉트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하나의 실행을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각 콜렉터가 자기 실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스트림은 요청 기반 작업에 잘 맞습니다. 필요할 때 시작하고 각 콜렉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흐름이 끝나는 지점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런데 앱은 요청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화면 상태처럼 여러 소비자가 같은 최신값을 봐야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는 순수한 콜드 플로우만으로 부족해집니다. 핫스트림은 프로듀서와 콜렉터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누가 보고 있든 말든 흐름은 계속될 수 있고 새 콜렉터는 그 흐름의 중간에 합류합니다. 중요한 건 콜드가 낡았고 핫이 새롭다는 구도가 아닙니다. 차이는 시작 시점과 공유 방식입니다. 언제 시작되고 누구와 소스를 공유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상태를 위한 대표적인 답이 스테이트 플로우입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는 핫스트림이면서 항상 현재 상태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새 콜렉터가 붙으면 최신 값을 즉시 전달합니다. 스테이트 플로우의 계약은 분명합니다. 초기 값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언제나 최신 상태 하나를 보관하며 상태 홀더로 쓰라는 의도가 강합니다. 안드로이드 화면은 결국 지금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로딩인지, 성공인지, 에러인지, 사용자가 어떤 필터를 선택했는지 같은 현재 값이 중요합니다. 패턴도 단순해졌습니다. 뷰 모델이 상태를 갱신하고 스테이트 플로우가 최신 상태를 보관하고 UI는 그 값을 콜렉트해서 화면을 그립니다. 라이브 데이터도 상태 전달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의 색이 강했습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는 순수 코틀린 기반이라 더 넓은 계층에서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흐름이 상태는 아닙니다. 토스트를 띄우거나 내비게이션을 트리거하거나 새로 고침 신호를 보내는 흐름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벤트를 위한 대표적인 답이 Shared Flow입니다. Shared Flow는 현재 상태 하나를 들고 있는 도구라기보다 지금 발생한 신호를 여러 콜렉터에게 흘려보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이벤트를 상태 객체 안에 억지로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화면 회전 뒤에 이미 처리한 이벤트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Shared Flow는 상태와 이벤트의 자리를 분리해줬습니다. Shared Flow는 일회성 신호를 흘려보내기에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토스트, 새로 고침 트리거처럼 지금 이 순간 전달하고 끝나는 이벤트에 잘 맞습니다. Shared Flow에서 중요한 스위치는 리플레이와 버퍼입니다. 리플레이는 나중에 들어온 콜렉터에게 과거 값을 얼마나 들려줄지 정합니다. 버퍼는 이벤트가 밀릴 때 얼마나 담아줄지를 정합니다. 여기서 state인과 share인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원래는 콜드플로우였던 업스트림을 특정 스코프 안에서 공유하게 만들고 여러 콜렉터가 같은 소스를 보게 해줍니다. 플로우가 반가웠던 이유는 RxJava의 장점을 전부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환하고 필터링하고 여러 흐름을 결합하는 연산 체인은 남았습니다. 다만 문법과 사고 모델은 코르틴 쪽으로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더 큰 장점은 취소와 예외 처리가 따로 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플로우는 코르틴 스코프, 캔슬레이션, 예외 처리 규칙과 같은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팀이 따로 배워야 할 세계가 줄어든 겁니다. 플로우의 힘은 단독 도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서스펜드 펑션, 코르틴 스코프,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함께 맞물렸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비동기 모델 전체가 하나의 언어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에서 결정적이었던 건 제트팩 생태계의 정렬이었습니다. 룸, 데이터 스토어, 페이징 같은 도구들이 플로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UI만이 아니라 데이터 계층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컴포즈 시대가 오면서 플로우의 위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뷰 모델은 스테이트 플로우를 내보내고 UI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콜렉트하고 상태가 바뀌면 다시 그리는 흐름이 선형형 UI와 잘 맞았습니다. 결국 스테이트 플로우와 쉐어드 플로우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는 현재 상태를 들고 있고 쉐어드 플로우는 일회성 신호를 흘려보냅니다. 이 분리가 실무 코드의 애매함을 많이 줄였습니다. 플로우가 표준이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동기와 스트링 개념을 코루틴 안에서 묶었고
Z팩 생태계가 그 방향으로 정렬됐고 상태와 이벤트를 실무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드로이드 팀에게 스트림의 기본값은 RxJava에서 플로우로 이동했습니다. RxJava가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플로우가 코르틴 시대의 문법과 공식 스택에 더 잘 맞는 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스펜드가 한 번의 비동기를 정리했다면 플로우는 계속 흐르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콜드와 핫은 흐름의 시작과 공유 방식을 설명해줬고 스테이트 플로우와 shared 플로우는 상태와 이벤트의 자리를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플로우는 코르틴 기반 스트림 처리의 사실상 표준이 되었습니다.